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4시간 만에야 모두 복구됐는데 주민 수천 명이 맹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방이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전체 5,500여 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주민 16명이 승강기에 갇혔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2명에겐 이동형 발전기까지 동원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시 몇 분부터 불이 완전히 정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정에서 비상으로 촛불이나 랜턴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정전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지다가 3,3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먼저 재개됐고 4시간 가까이에 걸쳐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낡은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이제 일단 한국전력하고 정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추정하게 되면 과거가 추정된다고.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보령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고장난 1톤 트럭이 멈추자 그 뒤를 승용차 2대와 5톤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직후 1톤 트럭 밖으로 나온 운전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문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물놀이 사고와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력 사용 급증으로 전국 곳곳에서 정전도 속출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이 계곡물 속에서 사람을 끌어안고 이동합니다. 물놀이를 하던 18살 남학생이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발견된 건 오늘 낮 12시 반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맹렬한 무더위 속에 열사병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에선 폭염 속에 나무를 베던 50대 남성이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낮엔 폭염 속에 산악 마라톤을 하던 40대 남성이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불볕더위로 고속도로 일부가 균열되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여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고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편도 1, 2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1, 2차로는 밤 12시까지 지금 예정이 있고요. 3차로는 새벽 5시까지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 급증으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엔 열대야 속에 서울 아파트 천여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다 먹도록 하여튼 반전이 됐어요. 뭐가 툭 그러더니 그렇게 되네. 너무 더워가지고 기가 딱 막히잖아요. 비슷한 시각 광주의 아파트 750여 가구도 정전됐고 일부 가구는 오늘 오후까지도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지난밤에도 폭염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차량 화재 소식도 또 전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사건 사고를 종합했습니다. 밤 늦은 시각 주민 10여 명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서성이며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잠시 더위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절로 흘러내리는 땀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이 아파트 단지 250세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집에 선풍기도 안 들어가고 도저히 깜깜해서 잠을 잘 수는 없어서 너무 더우니까 차에 에어컨을 틀고 안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어요. 30년 넘은 낡은 변압기에 임시 방편으로 외부 변압기를 증설했지만
열대야의 전력 사용이 늘자 결국 다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파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600여 가구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엔 대전 중리동 한밭대로에서 61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완전히 불탔지만 이 씨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또 스니커즈를 먹어봐. 출출해? 그럼 스니커즈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 난방기구도 못 켜고 냉골이 된 방에서 덜덜 떨어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추위를 녹이려고 나무 난로를 뜨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불을 밝히던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지하 비상 발전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뿌연 연기만 내뿜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에서 강풍을 타고 날아든 이물질의 고압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긴급 복구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 일대 300가구와 상가 주민들은 최장 2시간 동안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밤샘 영업장은 장사를 망쳤습니다. 호수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 영업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 변압기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바람에 상당구와 흥덕구 아파트 단지 8,7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영화관에선 한때 영화 상영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만수동 아파트 단지 2곳 1,8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사상구 금속제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3동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화목난로 연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직원 등 15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분 뒤에는 경기도 화성의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벽공장과 뒷산까지 태운 뒤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 집에 있기도 힘들고 강과 계곡, 바닷가에는 피서객들이 몰렸는데 물놀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로프를 잡고 급류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강원도 인제 내린천 계곡에서 40대 남녀 2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급류에 뒤집혔습니다. 인근의 한 하천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떠내려가는 튜브를 잡으려다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여기 해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5시 반쯤 천주의 한 저수지에선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고 지난 1일 삼척과 제주에선 물놀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을 피해 강과 계곡,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최근 내린 장맛비에 수심은 깊어지고 물살이 빨라져 피서객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탈출을 하고 싶어도 갑자기 급격히 물살이 강해지다 보니까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더위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단지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해 130가구가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 넘었어요.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500여 세대의 전기가 3시간 동안 끊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5월이 2주 이상 남았는데도 때이른 더위에 반팔 티셔츠를 입게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다음 주엔 낮 최고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이 더위가 일찍 찾아온 이유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낮 더위를 피해 그늘진 공간마다 나들이객들이 넘쳐납니다.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서울의 기온은 24도까지 치솟았고 대구는 한때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더위는 한반도 상공의 이동성 고기압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중국 대륙에 더운 공기가 유입됐고 따뜻한 남서풍의 맑은 날씨로 지열까지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고온 단수가 남풍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3, 4도가량 높은 날이 있고 기상청은 서울의 경우 내일 27도, 모레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지에 무더위 쉼터 4,200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특보 시 격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지원반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Surprisingly refreshing with fruity notes. 네, 정전 사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죠. 오늘 소방당국에는 승강기에 갇혔다는 구조 신고도 폭주했는데요. 한 결혼식장에서는 1시간 동안 승강기에 갇혀있던 하객 중 일부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승강기가 멈춰섰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혔고 비상벨을 연신 눌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더 눌러서 쉽게 응답을 안 해. 119에는 신고 전화가 연결이 지연될 정도로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좀 내려가다가 어디서 멈췄는지 모르게 갑자기 멈췄거든요. 전원 나가면서 버튼 눌러도 응답은 하는데 누구도 받진 않고 119도 통화는 안 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탄 손님들도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30분 만에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승강기에 갇힌 하객들이 구조되기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나 그래서 지금 호흡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일부 나이 많은 하객 2명은 호흡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1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워 일부는 탈진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접수된 승강기 갇힘 사고는 모두 149건. 소방당국이 출동해 갇혀있던 시민 89명을 구조했고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승강기를 빠져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처음처럼 앞에서는 한잔의 소주도 즐겁게 부드럽게 즐거움만 남긴다. 처음처럼. 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행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만나고 안정식 방어달 문제 때문에 사고를 하죠.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며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2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번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옮깁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구조대원들이 막 헬멧 쓰고 막 장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들것에 싣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앰뷸런스. 주민 한 명을 태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상황. 한시가 급한 만큼 70대 관리인 A씨는 문을 강제로 열고 반쯤 걸쳐있는 승강기에서 주민부터 구했습니다. 이어 승강기에 남은 짐까지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틈새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발을 구릅니다. 맨날 여기 그 주변에 정리해 주시고 하는 분이라서 인사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내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승강기 오작동뿐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법으로 정한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이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떨어 다행이지만 애기나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제름? 교통 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2008년 수원 화서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라지만 휠체어 리프트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리프트에서 벗어났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kg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에 사람까지 함께 올라 이동하다 보니 고장도 잦습니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고장 횟수는 지난해 62건, 올해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54건이나 됐습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주세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줄 때도 있고요. 7월달 한 달 동안은 그 리프트 부품이 없어서 아예 이용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리프트를 이용할 때마다 영무원을 불러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용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냥 걸어서 이동했을 때보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10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9년 모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302개의 지하철 역사 가운데 리프트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41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 수어의 날이 한글날과 한글 전자의 날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 한국 수어 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로 정해졌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말 한국 수어의 물결이 국립한글박물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한국수어언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일인 2월 3일이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한국수어언어법 제정의 의미를 담은 극단 핸드스피크의 수어 공연과 수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지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희 대장은 첫 기념행사를 맞이한 기쁨을 밝혔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의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 안에서 소통의 문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수어 언어의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문화체육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주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 주간 운영과 온라인 공모전, 한국수어사전 공개 등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추운 겨울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엄마의 밥상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엄마의 밥상은 전주 시민들이 선택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시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사업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대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전주 시민들이 선택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도 손꼽혔습니다.
엄마의 밥상이 전국적으로 소개되면서 정기적인 후원도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누적 후원 금액이 8억 4,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성금뿐만 아니라 빵, 쿠키, 과일 등 간식에서부터 한우, 우족탕, 김치 등 식재료까지 다양하게 기부돼 국민과 함께 차리는 밥상이 됐습니다. 또한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박현준 씨도 울산에서 전주까지 3시간 30분을 직접 달려와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박 교사는 교사로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정책에 공감하고 이러한 정책이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랑을 전달하는 사업인 만큼 엄마의 마음으로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요즘에 대체 밥 굶는 아이들이 진짜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아침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밥을 따뜻하게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밥상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먹은 도시락에 쪽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좀 더 달라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소고기가 정말로 먹고 싶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책이 읽고 싶은데 책을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밥상은 시작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밥 굶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엄마의 밥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잘 차리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을 편지와 그림으로 담아내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전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과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어른들까지 모두가 가슴 따뜻해지는 엄마의 밥상 같은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농가들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요즘 본격적인 오이와 애호박 출하로 수해의 아픔을 잊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지역 12헥타르의 하우스는 침수 피해가 컸지만 밤낮 없는 복구 작업과 함께 농사에 전념한 결과 결실로 이어져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구례산 오이와 애호박은 서울 가락농산물 공판장에 출하돼 오이는 10kg에 17,000원에 애호박은 8kg에 23,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거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어가지고 여러 자원봉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호박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 애호박은 질산 밑이라 밤낮 온도가 무지개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박의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길고 과육 뭐라고 할까요? 식감이 좋다고 그럴까요? 이게 우리 입맛에 딱딱 붙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구례 애호박, 특히 구례 애호박 아주 식감 좋고 맛있습니다. 르세라핌은 시카고! 찍고 맛보고 즐기고 막 찍어도 A컷이니까 피자는 이렇게 먹는 거야. 포토제닉 테이스트 국내 피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탄 남성에게 버스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기사와 시민들을 수차례 때리고 물어뜯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낮 2시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A씨가 마을버스에 탑니다. 운전기사가 손짓으로 타지 말라고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던 시민이 버스 안으로 들어와 언쟁을 벌이더니 두 사람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버스 밖에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시민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말리던 시민을 수차례 때린 A씨는 이곳에서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버스기사분이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저 이제 때리고 가니까 잡으시다가 이제 넘어지시고 목을 물어뜯기신 거예요. 버스기사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다쳤죠. 꿈에도 흉터가 많이 나고 해서 이식도 이제 여기 상처를 박으면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나 봐요. 경찰은 오늘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5일엔 서울 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다 체포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기차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승무원에게 한 남성 승객이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강제 하차돼서 철도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은 방역에 서로 협조해야 할 시기에 굳이 막말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낮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이른바 턱스크를 한 승객에게 승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껴달라고 하자 험한 욕이 돌아옵니다. 차표를 보여달라는 요청도 거절합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에게도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해 승무원이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철도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말하자 승무원을 협박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경찰인데 너 생긴 끝나고 싶어?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은 방역을 위해 서로 협조할 시기인데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구원분들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스크가 내려져 있거나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아니면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 화면 속 승객은 강제 하차돼 철도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카페 직원을 손님이 폭행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협조를 거부하며 폭력과 폭언을 퍼붓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대중교통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써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과 기사들 간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날이 더워지고 마스크 쓰기가 힘들어지면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차 거부를 둘러싼 갈등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승차 거부를 고지했다가 난데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손등은 찢어져 있고 어깨도 찢어져 있고 여기 목 부위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피는 줄줄 계속 흐르고 얼마나 다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승객은 A씨의 목덜미까지 물어뜯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쯤 A씨가 몰던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승객이 탔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승차를 하려고 하길래 문을 열면서부터 그랬어요. 마스크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승객은 기사의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서 앉는데요. 결국 기사는 운전대를 놓고 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립니다. 마스크 안 쓰니까 내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휙 돌아보더니 내가 알아서
저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죽여버리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이제 때릴 듯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는 승객 B씨. 이 신랑이를 말리려는 또 다른 승객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저씨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왜 기사님한테 그러세요? 당연히 마스크를 쓰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너는 뭔데 뛰어드냐, 거기서 이제 난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버스 운행이 멈춘 상황에서 계속된 B씨의 난동.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이걸 본 시민 한 명이 싸움을 말리려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가해자분이 기사님이랑 여성분을 이제 때리려는 모션을 취해갖고 바로 버스 앞문으로 들어와서 그 가해자를 끌어내려서 이제 말리던 거죠. 이 B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자 마구잡이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 놈은 뭐 이러면서 팔꿈치로 얼굴 가격하고 머리채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 그런 식으로 5분가량 폭행이 있었어요. 이후 전 씨에게 침까지 수차례 뱉은 뒤 도망치려던 B씨. 이 과정에서 이 버스기사 A씨가 붙잡자 A씨의 목덜미까지 물었던 겁니다. 상처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은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대요. 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치치료 끝나고 나서 이식수술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시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5일 서울의 한 도로 이 버스 한 대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출동하고 승객들 모두 내리는데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 기사 간에 벌어진 승차 거부 실랑이 때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직접 거부할 수 있다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벌써 그러면 돈을 달라, 자기 요금을 반환해달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승객 역시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승객과 기사 간 시비로 이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지금까지 840건에 달합니다. 이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이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 같은 시비가 곳곳에서 잇따르다 보니 버스 기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타시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사실상 승차 거부한다라는 게 기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갖고 타시라고 하고 좀 하차를 시켜드리는데 기분이 불쾌하시다고 민원을 넣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또 회사에 연락이 가고 하면 또 저희 기사들이 조금 많이 하기가 뭐하고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들은 상황이 더 난감한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마당에 승차 거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손님까지 가져야 한다 그러면 너무 인식이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여분 마스크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마스크 버스는 이제 승객들이 있으니까 좀 말려줘주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혼자 있잖아요. 기사 혼자. 그 취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막막을 타가지고 마스크 쓰셔야 돼요. 그거 쓰고 타세요. 그러면 욕하고 한표본다니까 말을 못해요. 승객들 간에도 불편과 갈등은 있습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안 끼신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괜히 말했다가 또 저한테 해코지 같은 거나 실제로도 뭐 내리라고 말했다가 폭행했다는 기사도 봤어가지고 괜히 말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경찰은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승객들은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여전한 만큼 예방수칙의 첫걸음인 마스크 쓰기를 더욱 철저히 지키는 시민의식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하루에서 답답함을 빼면 더 총명해질 거야. 우리 없어도 되는 건 빼고 살자. 칠성사이다 제로. 마스크를 끼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따라가 기사를 때렸는데요. 알고 보니 같은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기사였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버스기사 A씨는 종점에서 한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운행을 끝내고 주차 중인 A씨에게 내리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때린 겁니다. 집에 가더라고. 이거 찍으려고 머리를 날렸지. 그 당시에 역사를 이렇게 팍 잡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된지 모르고 정신을 잃었어요. A씨를 폭행한 사람은 열정거장 전에서 승차 거부를 당했던 승객이었습니다. A씨가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탈 수 없다 하자 이 승객은 다리 한쪽을 버스 문에 걸친 채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끝내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종점에 미리 가서 A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이곳 종점에 도착하자 승객은 A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했습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A씨. 머리가 찢어져 6바늘을 꿰매고 꼬리뼈도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를 폭행한 승객은 같은 버스에서 다른 노선의 운전기사 B씨였습니다. 소녀가도 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예전부터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버스기사가 그랬다고 한 게 너무 더 화가 났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B씨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기치상 본부 내규에서 해고 내지는 본인 스스로 어떤 입장에서 인사 징계에서 해고되는 어떤 입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해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제발 정정시고 살자고요 아저씨.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만하시라고요. 그만.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라고요. 야! 이거는 코로나 안 되는 책임질 거야 우리가. 코로나가 안 되는 거야 책임질 거야? 거기까지만 제발 부탁해요. 제발 정정시고 살자고요 아저씨. 그만하시라고요. 부터 버스, 지하철 등등에서 마스크 안 쓰면은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이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336 1336 1336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문제 전문가의 다음을 받으세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영무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영무원이 의자로 막아보려 하지만 주먹 세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기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났던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한 게 행태를 부린 이유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한 여성.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에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겁니다. 영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부산에선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도시철도 보안관을 폭행했습니다. 영무실로 이동하면서도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맞는 기사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한 달 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 강력팀이 수사한다는 겁니다. 지난 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11건, 이 가운데 40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계만 본다면 엄정 대응 방침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은 여전합니다. 결국 애꿎은 기사와 영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소옥입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집계도 보겠습니다.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만 안 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지만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 등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부터 먼저 볼까요? 예, 하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모두 1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이른바 N차 감염이 확인되는 데다가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확진자 16명 가운데 13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환자가 확인됐고요. 경기도에서도 6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지만 그 가운데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그 밖에 인천, 대구, 경북에서 각각 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모두 3명이었는데요. 1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요. 사망자도 1명이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 역시 267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13명으로 이제 완치율은 91.3%로 높아졌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교통 분야 지침도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던 이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못한다 이런 지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의 핵심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전파고리 차단입니다. 또 조용한 전파자를 통한 감염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져 걱정이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조금 전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침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 거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일부 항공사에서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0시를 기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절도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상쾌한 머리 향긋한 내 모양에 내 맘 너무 풀고 걱정도 싸 고민도 싸 비듬도 유분도 어제의 눈물도 싸 헤드 앤 숄더 오늘은 좀 더 따뜻한 봄날이 올 거야.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는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나온 특단의 조치인데요. 네, 출근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인데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는 착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버스 환승센터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류장에 있는 승객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없었습니다. 승객뿐 아니라 속속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 안 기사들 역시 예외 없이 저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택시 기사와 택시를 잡는 승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대중교통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처인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는 전국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도 전원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와 택시기사들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지하철이나 KTX 역시 오늘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내일부터는 비행기 탑승객에도 이 같은 조처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교통 분야 방역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내 감염병 연결고리가 사전에 차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입고 나오신 분들은 지하철 역산의 자판기와 근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아직 집에서 출발하지 않으셨다면 마스크를 꼭 지참한 뒤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도 안 쓰고 운전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한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승객은 이도저도 못하겠다며 생떼를 부립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마스크까지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나는 마스크를 절대 끼지 않을 거다. 다른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손 쓸 틈 없는 때를 노리는 승객도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 할 때 이게 막 뛰어들어옵니다. 뛰어들어가고 저 뒤가 앉아버립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가는 도중에 그분이 저한테 막 그냥 달려오더만 사정없이 밀어부는 거라. 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동안 마스크 착용 거부 신고가 전국에서 1,100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자가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미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를 지적하는 운전기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유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밤 부산 해운대구 정차한 택시 근처에서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기사 얼굴을 후려칩니다.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 뒷덜미를 확 잡아채기도 한다. 40대 남성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근처 차량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나 배락하다 이거야. 어디 또 내 탕에 당신 내 손대면 안 되고 뭐 휘둘리고 뭐 나만 세게 맞고 뭐 중국으로 치고 그 택시가 참 못했겠네 이게. 택시기사는 얼굴과 함께 과거 수술을 했던 허리를 다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욕설을 하며 버스에서 내리는 남성.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하자 거칠게 항의하다 하차하는 모습입니다. 버스가 한동안 발이 묶이면서 승객들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승객분이 마스크가 떨어졌는데 못 떨어졌는데서 마스크 좀 안 쓰고 차는 어떠냐고 기사님한테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욕설하시고 막 침튀기면서 막 기사님한테 막 약간 소리 지르고.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최근까지 운전기사 폭행이나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모두 430건, 232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도 145건에 달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의무화 계도 기간이 끝나게 돼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버스 기사와 승객 사이에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버스 기사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기사는 다른 승객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치현 기자입니다. 대낮 충북 청주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망가려던 한 남성이 자신을 붙잡은 버스기사를 밀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연이어 버스기사의 얼굴과 팔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릅니다.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올라탄 50대 남성에게 제대로 쓰라고 말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착용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린 놈이 막 주먹 갖다가 얼굴 때리려고 아다리 간다리 하시더라고. 사진 딴 중에. 또 다른 시내버스 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올라탄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15분간 트집이 이어집니다.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막 계속 저기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리던 차에 뒷문을 발로 차버리자 버스 문이 고장나 버립니다. 승객들은 놀라 황당해합니다. 결국 버스는 운행이 중단됐고 버스기사는 승객들을 뒤따르는 버스에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징금을 계속 매긴다고 하면 또 너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 같고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또 저해되는 요인인 것 같아서 결국 경찰이 나서 두 남성을 각각 폭행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특가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강력팀이 전담치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승객들의 돌발 행동으로 기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식사할 땐 폭풍읍이 파는 식, 저녁 먹고 바로 눕는 식, 그런 식으로 할 거임? 지하철에서 마스크 관련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무원들과 실랑이 하다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틀 뒤에는 영무실을 찾아와 뺨까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의 영무실. 하얗게 머리가 센 70대 남성이 다짜고짜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쉴 새 없이 욕설을 쏟아냅니다.
국무요원은 소란을 피우는 남성 A씨를 껴안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수인 요즘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너무 심하게 그러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A씨가 영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건 이틀 전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A씨를 사회복무요원이 막아선 겁니다. 마스크를 안 쓰셨길래 고객님 마스크 써주셔야 된다 이러니까 마스크가 젖어서 못 쓰겠대요. 그래서 젖으셔서 좀 써주셔야 된다. 여기 고객님들도 많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까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실랑이가 이어지자 당시 상황을 살피러 나왔던 다른 영무원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장애인 카드도 심지어 쓰시더라고요. 부정승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복지카드를 요구를 했죠. 복지카드를 네가 왜 요구를 하냐. 시작전 그냥 욕설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쟁이 있다가 이제 저를 치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무가내로 행동하던 A씨.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무원들은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승객을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부차별적으로 용어를 하시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체 필요할 대로 찾는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석 달.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된 와중에도 폭행이나 시비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어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날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손님이 직원을 폭행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를 수차례 써달라는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밀집 지역. 경찰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한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손님이 직원들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제 오후 8시 10분쯤 매장 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카페 직원들을 다짜고짜 폭행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수차례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은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한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한 남성은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 3명도 폭행했습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마실 때만 벗고 있는데 아예 이제 처음부터 안 썼던 것 같아요.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때문에 시비가 된다. 피해 직원들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쯤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내년이 바로 제 100번째 생일이거든요. 진로 100년 제로식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천 명씩 나오고 거리두기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는데요. 김영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한 택시가 남성 승객을 보고 차를 세웁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아줌마 쓰고 가세요. 아줌마 쓰면 안 돼요. 이어서 택시를 울리는 큰 소리. 마스크가 없다는 답변에 탑승을 거부하자 이 남성이 택시를 발로 찬 겁니다. 택시 기사가 항의하자 남성은 기사의 머리와 다리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이 있었던 시내 한 도로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난하세요. 운동 좀 하는 애들처럼 개쪽에서 휴전학 인생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직원을 위협하던 손님은 급기야 카페 밖에서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손님이 격분한 겁니다. 욕하는 거는 자주 있던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있었는데 폭행을 당했던 거는 사실 처음이었고 이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섭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다툼으로 2,100여 명 넘게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없이 택시에 탄 한 여성 승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기사가 신고를 하자 급기야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여성이 택시에 오릅니다. 택시기사 요구로 동행인 남성이 마스크를 사온 뒤에야 택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 그런데 승객들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더니 택시가 느리다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여성 승객은 대꾸하지 않는 기사를 치더니 건들지 마세요. 자신이 성전환자라서 무시한다고 억지를 쓰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죄송한데 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욕 먹으려고 택시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감수하고 택시를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차를 요금소 앞 갓길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운전석에 팔을 뻗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시도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안경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당깁니다. 야, 나 살이 너 인대기 한번 칼 맞아줄래? 급기야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야, 근처에 있는데요. 야, 저를. 빨리 안 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기사와 승객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후 낮에만 택시를 몰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소리치던 여성은 감기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반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는 물론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폭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놨지만 보험사는 성추행 수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이거는 무슨 갑자기 날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처벌이 무거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재차 출석을 요구한 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무적 10년 동안 하나만 봤다. 부산시가 오늘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500원이나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 수준입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법인 택시기사들은 벌써부터 산업금 인상이 걱정. 유재민 기자가 보다. 부산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3,300원에서 3,800원, 500원 오른 요금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17년 500원 인상 뒤 4년 2개월 만입니다. 현재 기본요금 3,800원을 받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차량 구입 가격과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지속적 강세국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운송 수입이 급감하고 하지만 시민들의 택시요금 체감 물가는 이미 인플레 수준.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500원이라 하지만은 기본요금 플러스 또 거리상 그런 연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저조해지지 않을까.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언론의 사전 설명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의 기사들도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오른 요금 때문에 손님 떨어질까 걱정. 직원들이 약간 젊으면 띠피라는 요금 인상이 있는데 불안정해서 띠피라는 우리 이제 택시 기사 입장에서 별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있다고 법인 택시 기사들은 벌써부터 산업금 인상이 걱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택시 2만 4천여 대 가운데 4,700여 대가 과잉 공급돼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정 기간 산업금 인상을 유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산업금 폐지와 택시 감차를 통한 택시 사업체의 경영 정상화 노력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자, 흰남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과거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태풍들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람의 강도나 중심 기압만 놓고 보면 루사나 매미 등 역대 최악의 태풍들과 비교해서 강하면 강했지 더 약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송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쓰라린 기억을 남긴 태풍은 2002년 8월 마지막 날 상륙했던 루사였습니다. 바람보다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6.7m, 시속 204.1km로 역대 세 번째. 하지만 강릉에만 무려 870.5mm의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기상관측 이래 1일 최다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2000년대 이후 최다인 246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5조 원이 넘는 역대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전국의 66만 가구가 정전을 겪어야 했고 경부선 철도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은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음 해인 2003년 9월에 찾아온 매미입니다. 매미는 비보다 바람의 위력이 강했습니다. 이를 최다 강수량은 역대 6위였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당시 풍속계의 상한선이던 초속 60m로 역대 가장 강력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를 최대 풍속도 초속 51.1m에 달해 건물 간판과 가로수가 맥없이 뽑혀나가고 1000톤에 달하는 항만 크레인도 한 방에 쓰러질 만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매미의 영향으로 모두 119명이 숨졌고 역대 두 번째로 큰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결정하는 중심기압 기준으로는 1959년 발생한 태풍 사라가 역대 1위입니다. 중심기압 951.1헥토파스칼로 역대 최악인 849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한데 앞서 언급했던 매미가 953.9헥토파스칼, 루사는 962.6헥토파스칼이었고 현재 북상 중인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에 상륙하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940에서 950헥토파스칼의 역대 최대 강도가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노가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나 아침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이 예측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태풍입니다. 바람과 비 모두 강합니다. 우리에게 끔찍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 1959년 사라, 2003년 매미보다 더 강하고 영향 범위도 더 넓은 상태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 언제 어디로 올지 경로 예측 자세히 해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보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과 대만이 지금 어떤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현재 상태와 예상 경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친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6일 오전 경남 앞바다까지 도착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이대로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 진로가 북쪽으로 살짝 이동한 겁니다. 현재로선 경남 남해안이 유력합니다. 태풍이 섬 지역을 제외한 내륙에 상륙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오마이스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태풍은 현재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진로를 바꿔 걷기 수준의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초강력이었던 세기는 현재 매우 강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예상 경로인 동중국해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습니다. 태풍은 이수역을 지나며 다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국내 상륙 시점에서의 태풍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데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사라, 두 번째였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태풍보다도 매우 강한 바람과 비, 이로 인해서 침수, 시설물 파괴, 그리고 해일 등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의 강풍 예측입니다.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강한 바람이 세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시 예상되는 흰남노의 최고 풍속인 초속 43m는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세기입니다.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곳에 따라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도 50에서 150mm, 남부 내륙과 수도권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5, 6일 이틀 동안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의 강도와 고기압의 배치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현재 예상보다도 북쪽으로 이동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 남부까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미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와 일본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곳, 이번에도 제주입니다. 벌써 많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는데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 해안도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따금 기자, 벌써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제주도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아직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풍 앞쪽에 형성된 정체 전선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 해안도로에도 높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전역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서귀포시 표선면에 132mm, 한라산 진달래밭엔 142.5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의 북상 소식에 주말에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주노선 항공편과 호텔, 골프장 같은 관광업계에도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 앞두고 연휴 예약이 원래 많이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예약 자체가 쭉 끊겨서 저희 호텔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빗속에서 막바지 태풍 대비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가들은 애써 키운 감귤나무가 다칠까 지지대를 세우고 고정시키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에 꺾어질까봐 지금 지지대를 세우고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하우스도 있는데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일부 여객선이 결항됐습니다. 한포구에서는 서둘러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피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근무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멸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빗줄기는 오늘 밤부터 더욱 강해집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또 태풍이 근접하는 오는 5일과 6일엔 모든 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 단축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보다 먼저 태풍 영향을 받는 일본과 대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도쿄도 아직 태풍과는 떨어져 있긴 한데 태풍 영향이 지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도쿄만에 나와 있습니다. 도쿄는 태풍 흰남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사카 북동쪽 시즈오카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거리가 물에 잠기고 차량도 침수됐습니다. 가을 장마 전선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태풍 흰남노로 인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는 곳은 남쪽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이틀 전에도 태풍 흰남노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흰남노가 접근하면서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일본 본토와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선 왕래도 끊겨 생필품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력 태풍의 상륙을 앞둔 오키나와현 정부는 미리 주민 대피 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오키나와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지금은 대만 근처에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미 태풍의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열대 저기압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키운 태풍 흰남노는 사흘째 대만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만 북쪽 타이베이 인근 상황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 기자가 방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됐던 이동식 화장실이 날아갔고 곳곳에서 큰 나무들이 쓰러져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물 공사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들이 강풍에 떨어지는가 하면 상점 간판도 힘없이 추락해 주변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까지 대만 부근에 머물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인공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윤수환 기자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위력이었던 2003년 태풍 매미는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해일을 동반해 주요 항구 도시들을 강타했습니다. 부산항에선 800톤이 넘는 크레인이 쓰러졌고 대형 여객선도 좌초했습니다. 2년 전 초속 30m에 가까운 하이선의 강풍은 강렬한 불빛과 함께 전봇대를 잇따라 쓰러뜨렸고 주택 지붕 등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북상 중인 11호 태풍 흰남노는 이보다 강한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상황. 강풍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위험 시설물들을 철저히 고정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간판과 지붕 등을 단단히 결박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선 창문에 잠금 장치들을 모두 걸어놓고 종이나 천조각을 끼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높은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쪽에 좀 앉아 계시는 것도. 폭우 피해에 대비해 배수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없애고 감전이 우려되는 전기 시설물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차장이나 건물 등은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해 사전에 입구를 막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태풍이 지날 때 외출은 금물이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하천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해야 하고 특히 매너를 조심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나갔다가 물에 잠겼을 경우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까지 차오르기 전에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농경지도 폭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배수로와 논둑을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폭주할 수 있는 만큼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9로 하지 말고 110으로 전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제주를 지나 남해안을 향해 북동진하면서 제주와 경남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제공한 현장 영상들과 함께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피해 상황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에서 7,90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6,700여 가구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이 침수되기도 했고요. 또 서귀포시 온평포구에서는 정박해 있던 어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도내 항포구에 어선 2,000척이 대피했고요. 또 한라산 탐방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보 영상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제보 영상은 주차장에 설치된 반사경이 날아가서 인근 아파트 인터넷 통신선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건물 2층과 3층 사이 연결된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요. 제보자는 선이 끊어지거나 반사경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계속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라산 인근 동네입니다. 제보자는 평소에는 이곳에 이제 물이 거의 흐르지 않던 곳인데 수위가 상승했다, 점점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명 관광지인 사계해안에 진입 금지를 알리는 노란띠가 둘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곳에 관광객들의 해변 입장이 막혔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래사장에 있던 곳인데 이렇게까지 물이 차오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차 안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었고 또 밖에 나가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시의 한 카페인데요. 이 카페 앞에 설치해두었던 철제 지붕이 강풍으로 주저앉아 버린 모습입니다. 카페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밧줄로 묶어뒀는데 결국에는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모여서 구조물을 한참 동안 철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카페 바로 앞에 해안도로에서 파도가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보 영상 보시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도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혹시 대비할 게 없는지 제보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부산과 경남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하고 또 침수 우려로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2,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부산 180여 명, 그리고 전남에서도 1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강풍이 거세게 불었는데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밀락 수변공원 해변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바닷물이 범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설치된 구조물에 파도가 부서지면서 성인 키만한 물거품이 일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넘어서 인도까지 바닷물이 넘쳤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창원 반림동의 한 고층 건물입니다. 갈색 건물인데 보시다시피 이 외벽에 붙어있는 흰색 자재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입니다. 안전선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밑이 인도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군요. 위태위태한 영상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네. 곳곳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죠. 근데 강남 지역 제보 영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심어져 있던 나무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위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차량 2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다행히 행인이 없던 시각이라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에 바람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은 서울 양재천입니다. 네, 양재천 산책로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걸어 다니면은 발이 푹 잠길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이 부근은 지난 집중호우 때도 피해가 컸다면서 복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또다시 범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음은 경기 안산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산시 고잔동인데 인도 쪽으로 큰 나무가 쓰러져 있죠. 상가가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이라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자 서울시는 잠수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여의하류 IC 양방향 교통을 통제했고 동부간선도로 진입 램프도 전면 통제했습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군요. 네. 출근길에 이 지역 올림픽대로 여의하루 IC 방향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진입 램프 서울 잠수교 이쪽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태풍 영향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바닷길과 하늘길도 모두 막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국내에서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 모두 그리고 국제 여객선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북상으로 파도가 높게 일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으로 대형 하역 장비가 무너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선박에 고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국내 14개 공항을 출발하는 여객기 530여 편 가운데 36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도 사전 결항이 이미 240여 편 결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아침에 태풍이 경남 남해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결항하는 항공편도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편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각 항공사에 미리 항공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뉴스 특보로 태풍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뉴스 한 줄보다 이 영상 몇 초가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YTN에 제보를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이 저희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제보는 YTN 검색해서 제보할 수 있고 전화는 02-398-8282 또는 8585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만 영상 찍으실 때는 무엇보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조수영 기자와 태풍 상황 제보 영상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고성 흘리 하우스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피망이 자라던 비닐하우스에 뻘이 들이닥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건질 게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큰 피해를 본 농민은 배수로 공사가 잘못돼 피해를 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 위에는 토간이 2,0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8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다리를 못 나서 내가 올 장마 졌을 때 넘어가지고 그 산악계 계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넘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다리를 그럼 끊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실행이 안 됐어요. 인근에 위치한 농가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집중호우와 산사면이 따라 들이닥치던 때에 산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토사와 많은 물이 덮치면서 작물도 대부분 망가져버렸습니다. 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에 사면을 깎아 만든 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면서 많은 비가 내리면 위아래 모두 산사태나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작물이 다 가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헛일이고 올해는 참 농작물이 끝장이거든요. 농사를 애써서 아무리 피땀 흘려도 이를 한 장 거질 것도 없습니다. 한편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보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피해 농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